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 네, 유호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도란도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어제 진짜 핫한 신차의 사전 클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이야기라고 하죠. 네, 이게 무슨 뭐 크라우드 펀딩에서나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얼리버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알림 문자가 막 발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은 해놨었거든요. 네, 스타벅스 됐어요? 아니요, 그 카시어링 8시간 시승권 준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뭐가 없네요. 그래서 얼리버드 예약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뭐 스타벅스 커피도 주고, 뭐 사전 예약 뭐 이렇게 방금 호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8시간 시승권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되게 핫한 것 같아요. 뭐 사전 클릭하는 그 사전 예약하는 그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캐스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나오는 SUV형 경차, 그리고 또 현대에서도 거의 20년 만에 나오는 경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였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기도 했고. 그쵸. 뭐 8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 보자마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800만 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믿으셨던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800만 원이면은 이제 다마스보다도 싼 수준이거든요. 그쵸. 다마스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 뭐 ABS도 없고 TCS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창문은 전동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차가 이제 800만 원이 넘는데, SUV, 경영 SUV, 그리고 약간의 고급화 정책을 가지고 나온 이 캐스퍼가 800만 원일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레이보다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비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가격에 나온 것 같아요. 쉐보레 스파크,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이렇게 경차가 3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쌌죠. 네, 레이가 제일 비쌌죠. 그리고 캐스퍼가 저는 그거보다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한 1,400만 원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가격대로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메라를 킨 이유는 뭐냐? 그래서 얼마인지 한번 알아야죠. 네. 예약을 하려면은 물론 지금 선택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예약을 하고 나중에 바꾸시는 약간 그런 방식을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내년 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보도자료 왔는데 어제만 18,000대 나갔대요. 네, 근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올해 생산 계획을 갖고 있던 차량은 12,000대죠. 이미 6,000대가 초과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근데 이 정도까지 팔릴지는 몰랐는데. 뭐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당일은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은 계약을 하면 내후년까지 밀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중간에 이탈자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요. 뭐 지금 계약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전 예약 못 하신 분들이 일단 예약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림이나 세부 옵션들은 그때 가서 바꾸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옵션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의 트림은 딱 총 3가지죠. 그죠? 저는 터보라서 이렇게 자연흡기 터보 나눠 놓을 줄 알았는데 그냥 3개만 놓고 터보는 옵션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저렴한 트림이 스마트, 그 다음에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저렴한 스마트 트림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스마트 트림 가격이 1,385만 원이거든요. 네. 딱 보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보통 경차들이 수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캐스퍼는 수동이 없습니다. 모두 4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기본으로 챙겨주는 게 많은 것 같다가도 적은 것 같다가도. 적은 것 같다가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면은 네. 우리 흔한 말하는 아다스라 그러죠. 네. 그게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까지 들어갔어요. 오, 중앙을 유지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이외에 뭐 하이빔 보조나 정방 차량 출발 알림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요? 네,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있죠? 그거는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오, 이거 진짜 무슨 경차가 요즘에는 뭐 웬만한 중중형 세단 이상 되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요. 또 모 경차의 경우에는 에어백을 막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캐스퍼는 7개 에어백이 들어가는데 이 역시 모두 기본입니다. 오,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앞좌석 센터 사이드 그것까지 에어백. 들어가고. 센터 에어백이 어떤 거냐면, 보통 여러분들 경차 타보시면 아실 건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운전하고 거의 있으면 붙어서 가야 네,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 사고 나면 이렇게 빡 하면은 머리 이렇게 머리도 부어. 부딪히고 막 어깨도 부딪히고. 그쵸. 실제로 차가 충격을 가해져서 이제 받는 충격보다 이 실제 차 안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충격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이렇게 거리가 좀 이렇게 멀다면 상관없겠지만 경차 같은 경우는 구조상 이렇게 규격에 딱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 에어백이 이렇게 사고 났을 때 팡 터지면 서로 이렇게 머리가 부딪혀서 안에서 타박상을 입을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겠다. 저는 이거는 경차에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기본 모델부터 넣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기반도 좋아요. 왜요? 요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포티지 깡통 계기반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캐스퍼에 기본으로 들어가요. 오, 아니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현대차가 요즘 나오는 신차는 4.2인치를 다 넣어주긴 하는데 그쵸. 1, 2년 전까지만 해도 소나타에 3.5 단색일씩 넣어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근데 캐스퍼에는 4.2인치 컬러가 기본입니다. 어우, 그래서 되게 많이 준다 라고 했는데 이 가격표에 안 써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일단 직무유예 시트고요. 호빈 기자를 실망시킨. 경차의 깡통 트림이니까 네. 뭐 그럴 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직무유예 시트하고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한 건 직무유예 시트하고 우레탄 스티어링 휠인데 이 두 개는 깡통에서 옵션을 넣더라도 뭐 가죽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피커가 두 개입니다. 스피커 그냥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죠? 요새 핸드폰 스피커가 더 괜찮아서 네, 어쨌든 스피커가 두 개. 어쨌든 소리는 나온다. 소리만 나오는 수준일 것 같아요. 보면 스마트키도 없고 네. 이게 좀 충격이었어. 뒷유리에 와이퍼가 안 들어간다.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던부터는 여기 편의 장비에 보면 리어 와이퍼엔 와셔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근데 스마트에는 뒷유리 와이퍼가 없어요. 어차피 뒤에 안 보니까 뗐나 봐. 그죠? 요새 룸미러도 그냥 빼주지 그냥. 다 빼면은 8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충격인데 리어 와이퍼를 옵션으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레이 같은 경우는 레이 밴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이 밴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다 짐을 한 가득 실으면 어차피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이퍼 뭐.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열선으로 말리라는 거죠, 이 정도면. 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깡통 트림을 보면은 옵션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썬루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터보 옵션하고 에센셜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에센셜 플러스. 이게 가격이 꽤 높아요. 근데 152만 원이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아니고. 캐스퍼는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없습니다. 아,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 네, 근데 이제 일반 오디오의 모양이 조금 네, 그렇더라고요. 옛날 차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차도 한 20년 된 옛날 차, 10년 전 옛날 차보다도 못한 수준의 오디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숫자 버튼도 한 6번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스파크는 6번까지 있거든요. 네. 이게 4번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키, 오토 에어컨, 스피커도 이제 4개가 추가가 됩니다.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요? 여기 에센셜 플러스에 다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하고 오토 에어컨은 세트로 이렇게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센셜 패키지를 추가하면 웬만큼 괜찮게 실내 구성을 해서 탈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직물 시트다. 그렇죠. 우레탄 핸들이고. 네. 네, 그런 점이 단점이다. 우레탄 핸들이 조금 아쉬운 거는 열선까지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럼 여기 열선 핸들도 에센셜 플러스 넣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이런 거는 법인을 위한. 아. 사실 현대차도 팔리진 않기를 원하겠죠. 그러면은 스마트는 거의 법인, 플리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오뚜기 차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노란색. 네, 그럴 것 같은데 모던은 살만할 것 같은데. 이제 모던부터는 꽤 괜찮아요. 네, 가격이 1,590만 원입니다. 1,590만 원. 스마트 트림보다 205만 원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아쉽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어떤 거 들어가요? 뭐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오.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씨. 이거 사야 되네. 버튼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그 열선 하나씩, 그리고 운전석 통풍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모닝에도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모닝에도 통풍 시트가 있었죠. 캐스퍼 역시 모던 트림부터 통풍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으로. 그리고 실내 무드 램프도 있어요. 무드 램프?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분위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무드 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라색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무드 램프도 포함이 됩니다. 오, 좋은데?
그리고 스마트키 기본이고요. 네. 운전석 창문 오토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00이 넘으니까 리어 와이퍼도 줍니다. 아, 역시 1500을 넘어야 우리는 리어 와이퍼를 주겠다. 엔트리 SUV답게 험로 주행 모드도 있어요. 아, 그 베뉴에 들어간 거? 그렇죠. 베뉴에 들어간 똑같은 게 들어갔다. 뭐 험로 주행 모드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그 장비가 추가되는 건 아니고 ECU 이런 것들을 조금 만져서 뭐 변속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다. 이걸 가지고 뭐 모래밭 사장에 들어가고 진흙을 들어가면 견인차를 불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라는 것보다는 SUV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디오 시스템도 스피커를 2개 더 줘서 4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트림의 경우에는 옵션이 별로 없었잖아요. 3개 선택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모던으로 오면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오, 엄청 많이 선택할 수 있네요. 네, 종류가 꽤 많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들은 여기서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스마트 센스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차량, 보행자, 자전거까지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가격이 70만 원인데 이거를 추가를 하면 교차로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 아, 교차로 대항차. 그것까지 인식을 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흔하게 말하는 사이드미러에 불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죠. 아, BSD? 네.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도 들어가는구나. 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넣는다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어딜 피고 크루즈 컨트롤을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베뉴에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걸 넣어준다고? 물론 정차 재출발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거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네. 가격표에 보면은 정차 재출발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 이거는 경차의 혁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와,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고급 경찰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되게 좋은 옵션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스마트 센스는 그 정도 있고요. 네. 이제 캐스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깡통 오디오를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비의 선택률도 좀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내비의 가격이 조금 높아요. 143만 원입니다. 좀 비싸다. 원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런 거 있으면 한 50만 원이면 되는데. 그죠? 근데 보면은 아까 스마트 트림에서도 내비가 들어간 게 152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뭐 이제 스마트키나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런 게 기본이 돼도 143만 원이나 돼요. 스마트키나 그 리어 와이퍼의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나 보네. 그래서 그 빠지고 들어간 게 뭔가 봤더니 네. 하이패스 시스템이 제일 대표적이더라고요. 하이패스 시스템이 보통 한 15만 원에서 뭐 비싼 애들은 뭐 2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하이패스 시스템이 좀 고급으로 들어갔나? 요새는 사라지고 있는 그냥 룸미러에 달린 하이패스입니다. 아, 룸미러 타입? 네. 아, 이게 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뭐 마이크로 에어 필터, 뭐 DNN 룸미러 네. 요 정도까지 추가됐는데 가격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네, 외관 관련 옵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해. 이게 그죠? 예전에 우리가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그 있잖아요. 제갈씨. 아, 네. 그분은 겉으로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건 꼭 넣어야 아, 되잖아요. 맞아. 네, 그런 건데 이거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리고 이 옵션을 안 넣으면은 옆에 방향지 시동도 핸들 붙거든요. 아, 그 되게 중요하죠. 사이드미러 리피터가 붙는. 네, 외관 옵션 넣으면 그거 들어가고 LED 리어 램프 들어가고요. 루프렉까지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SUV에 이거 달아줘야 되거든요. SUV에 루프렉이 없으면은 약간 민둥산 같은 느낌이 있어. 대머리 같은 대머리 느낌. 느낌 나요. 네, 맞아요. 뭐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외장 옵션이 40만 원이라서 그렇게 다른 차들에 비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휠은 안 바뀌어요? 휠은 따로 있습니다. 아, 휠 옵션 따로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캐스퍼가 귀여워서 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광고에서 흔히 보던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는 캐스퍼는 이게 들어간 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7인치 휠까지 추가가 된 차들인데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깡통 캐스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도 LED가 빠지고 그렇죠. 앞에도 뭐 프로젝션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휠도 15인치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되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영업용 차량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넣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컴포트 패키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 컴포트 패키지 어떤 게 들어가는데요? 그 어제 보도자료 사진 보셨어요? 아, 봤어요. 1열이 이렇게 다 접히잖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1년 운전석까지 접히네 이러고. 최초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컴포트 패키지에 포함이 된 기능입니다. 그러면 2열 시트도 슬라이딩하고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러면 원래 기본 모델은 2열 시트 슬라이딩하고 리클라이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열 시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옵션이 없으면. 2열 시트 기본은 그냥 이렇게 푹 접히는 것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등받이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앞으로 왔다 갔다 이것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1열 시트까지 앞으로 폴딩 된다. 네. 아 이게 레이에는 원래는 조수석에만 이렇게 폴딩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레이 최근에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최근에 판매량이 레이가 막 역주행 막 이렇게 차트 역주행하듯이 막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박 열풍 그리고 레저 열풍이 불면서 레이를 나 사서 차박을 해야겠다. 나 원래 차 있지만 내 차는 세단이라서 차박이 안 돼. 근데 레이 사면은 이 가격에 되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퍼는 그거를 조금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 너는 조석만 되지 우리 운전석도 된다. 또 다른 사진에서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동수석 접고 뭐 먹는 사진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옵션입니다.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면은 7만 원을 더 내면 네. 거기에 이렇게 평평한 걸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캐스퍼를 구매를 해서 목적을 확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차박을 하겠다. 그리고 부피가 큰 짐을 넣기 위해서 캐스퍼를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시고 캐스퍼를 구매하는 아주 적절한 옵션 구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트림, 인스퍼레이션 트림. 현대에서 애용하는 이름이죠. 네. 상위 트림에 넣는 인스퍼레이션. 네. 가격이 1,870만 원입니다. 이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반떼보다도 비싸죠. 네, 아반떼 깡통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모던 트림의 옵션 가격들이 조금씩 돼서 모던에서 이것저것 넣다 보면 그냥 이 가격 따라잡거든요. 약간 그거네. 그 아반떼도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보통 다 모던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모던에서 좀 넣다 보면 인스퍼레이션보다 가격이 비싸요, 모던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캐스퍼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던 트림보다 280만 원 비싼데 네. 옵션 몇 개 넣는 것보단 그냥 난 귀찮아. 그럼 그냥 인스퍼레이션 하시는 것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옵션 뭐 대표적인 장비들 뭐 이런 거는 인스퍼레이션에서는 다 기본화가 되어져 있고 다만 여기서 선택해야 될 건 뭐 썬루프나 터보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 스토리지 옵션 말고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또 터보 액티브 플러스라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터보,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에서도 터보를 선택하시는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네, 약간 외관 업그레이드인데 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이 휠 뭐냐고. 네, 저는 이거 미장막 휠인 줄 알았어요. 그 휠이 그 50만 원을 추가해야 넣을 수 있는 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거든요. 액티브 플러스에 같이 포함된. 네. 좀 민둥상 같은 게 좀 싫으시면은 맞습니다. 넣으시면 되는데 휠 때문에 나는 좀 별로야. 저는 휠 때문에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미장원 휠 같이 생겼어요. 네, 미장막 휠 같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15인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7인치 전면 가공 휠 넣는 게 아주 제일 베스트 선택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어떤 트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날까? 호빈 기자가 생각하는 추천 트림은 어떤 거예요? 캐스퍼는 경차기는 하지만 기존의 경차와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캐스퍼답게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캐스퍼에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1열 풀폴딩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귀여운 외관이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던에서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는 네. 인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실 거고 그리고 첫 차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는 좀 아닌 것 같고 모던을 선택을 하셔서 모던에서 내가 필요한 옵션들 저라면은 아까 호빈 기자가 얘기했던 뭐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가 추가되는 패키지 하나 넣고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하나 넣고 그 정도에서 내비게이션 그러다가 이제 인스퍼레이션 잡는다니까요. 잡아도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저렴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자 입맛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옵션 구성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경차는 이제 1250이 넘으면 그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등록세가 뭐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렇죠. 뭐 호빈 기자가 얘기했던 인스퍼레이션 1877만 원 이게 되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통 레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플리카, 그러니까 영업용 차로 나온 그런 레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레일 구매하시는 분들 다 1,700만 원짜리 레일 사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800만 원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반떼 깡통을 차라리 사지.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죠. 저는 이 경차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차는 약간 저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급을 높이는 게 낫다. 근데 경차는 경차를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급을 높이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차를 아예 눈여겨보시지 않은 분들이고 차라리 나는 경차를 꼭 살 건데 좀 괜찮은 옵션에 그러니까 운전하기도 좀 편하면서 주차 막 스트레스도 없고 막 이런 경차를 사고 싶은데 옵션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을 겨냥하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이면은 아반떼를 가지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맞지 않는 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맞고 나는 경차를 살 건데 좀 옵션이 괜찮은 차 그리고 난 첫 차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가 좀 풍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잘 돼야지 다른 막 경차 SUV 더 나올 수도 맞아요. 있고 얘가 잘 돼야지 뭐 다른 스타일을 가진 차들도 나올 수 있어요. 스포츠카 이런 거 있잖아요. S660 응. 그런 것도 기대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야 경차 왜 사냐 사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충분히 안전 검증 다 된 차고 다 안전장비 풍부하게 다 들어가져 있고 웬만한 아반떼보다 이게 더 옵션이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옆에서 그런 사람이 제일 짜증나. 맞아요. 5만 원이라도 보태주면 괜찮은데 그걸 안 보태줄 거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역대급 인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되니까 네, 취소해도 되니까 그냥 일단 일단 걸어놓은 거지. 예약을 걸어 놓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 네, 유호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